어제까지 사흘 내내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발이 잠잠해지자 도심 정상화를 위한 제설 작업이 온종일 펼쳐졌습니다. 수온 변화 탓에 동해안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아프리카 수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도내 9개 병원 전공의의 92%가 넘는 35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개막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에 죽서로 국보 승격 축하의 의미를 담아 더욱 성대한 축제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적지 않은 눈이 내렸습니다. 산 정상에는 70cm 넘게 눈이 쌓였고 해안가에도 20cm 이상 내렸는데 눈발이 잠잠해지자 도심 정상화를 위한 제설 작업이 온종일 펼쳐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708m에 달하는 설악산이 이름 그대로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무 가지마다 눈이 내려앉아 순백의 꽃송이가 맺혔고 웅장한 설경이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눈발이 잦아든 산속 깊은 대차에도 초가 지붕으로 모인 전통 마을도 쌓인 눈 아래 뒤덮여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설악산 관문에 있는 설악동도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쏟아진 눈은 많은 곳은 70cm 넘게 쌓였습니다. 미시령 옛길과 안반대기 진입도로, 국립공원 탐방로는 통행과 출입이 통제됐고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장비 투입으로 인하여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변 인도 위로 두 사람 정도가 교행할 수 있는 좁고 긴 길이 생겼습니다. 강릉시 직원들이 동원돼 나흘 내내 보행길 눈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주요 도로변과 인도변, 골목 곳곳에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 제설 작업이 펼쳐지며 꽉 막혔던 도심은 급한 대로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와서 거리에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폭설에 나무가 부러져 도로가 통제됐고 눈길 교통사고에 이어 거리에 눈이 얼어붙으며 낙상사고도 계속돼 구조와 구급 차량은 내내 분주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빙판길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해서 다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다 다음 주부터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의 씨가 마르자 어민들이 겨울철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우리 해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산란장의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위도가 높은 러시아 해역에선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를 주로 잡는 채낚기 어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선 3척 모두 보고만 가득합니다. 오징어의 씨가 마르자 어민들이 조업 마감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2월 달까지 저 남다른가 조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남쪽 배들도 다 종료했잖아.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는 1,385톤. 2000년대 10년 평균의 18분의 1, 2010년대보다 7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산란장의 면적이 줄어든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역의 산란장 면적은 30년 새 20%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 변화 탓입니다. 지난해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15.8도,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수온 현상에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우리 해역 대신 북쪽에 머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북상을 하고 또 그 위쪽의 수온대가 수온이 높다 보니까 또 남하해야 되는데 남하하는 시기가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위도가 높은 러시아 해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2000년대에 수백 톤 수준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에 14,000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그 어획량이 많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획량 감소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과도하게 조업해 오징어 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케냐 등 동아프리카의 수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 지역의 대표 축제인 2024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다채로운 행사를 늘리고 죽서로 국보 승격 축하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새끼끈을 3개의 술비통 구멍에 넣고 하나로 꼬아 굵은 줄을 만듭니다. 기줄다리기에 사용되는 기줄을 만드는 술비놀이입니다. 술비통으로 세 구멍을 통하게 해가지고 가는 세 가닥의 줄을 하나의 굵은 줄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15일 날 대보름날에 기줄 당기기를 하는 거죠. 삼척 지역 대표 축제인 2024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새해 첫 대보름이 뜨는 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이어져 내려오던 대보름제가 삼척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겁니다. 대보름제의 가장 큰 행사인 삼척 기줄다리기는 조선 현종 때인 1662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와 또 그 1년에 액을 막아주고 복을 기르고 또 화합하는 그 주민 전체가 화합하는 대보름제는 삼척 엑스포 광장과 삼척 해수욕장에서 기줄다리기 대회와 정월 대보름 전통행사, 달집 태우기 봉송 등 모두 50가지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첫째 날인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MBC 가을베스트 축하 공연과 함께 하늘을 수놓을 드론쇼도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정월 대보름제는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며 축제의 주제도 국보 죽서루, 보름달빛 아래 하나 된 우리로 정했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제는 우리 삼척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죽서루 국보 성격을 기념하고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기줄다리기의 발전 개성을 위한 장으로 정월 대보름제의 백미로 꼽히는 대기줄다리기 대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엑스포 광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조생종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양파가 쌓여 있다 보니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더라도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조생종 양파는 저장성이 낮아 수확 후 바로 판매해야 하는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입해둔 양파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산 양파 재고량은 16만 5,643톤으로 지난해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양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최근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1kg에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습니다. 지금 농장 못 보장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올 조선생이 이제 겹치게 되면 판로가 이제 확보하는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남부 채소농협에도 저장된 양파는 3천여 톤으로 평소보다 2배 수준의 양파가 저장돼 있는 상황. 하루에 50톤씩 출하하고 있지만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자폭이 커져버리니까 출하량을 조금씩 늦출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량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가격 하락이 우려돼 밭대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밭을 갈아엎어야 할지도 몰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지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그 대응과 예방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의 주관으로 자연재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루어진 지역 재난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방송에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90% 넘는 강원도 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병원 9곳의 전공의 385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355명에 달해 92.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수술 일정 조정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전문의들이 투입돼 응급실 공백을 메우고 있는 등 진료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강원도가 오늘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개 반 10개 팀으로 구성해 의료 상황 대응, 환자 이송, 도내 거점병원 순찰, 중앙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14곳 등을 활용해 평일 연장 진료, 주말 진료 시행 등으로 도민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23년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에서 키스트 강릉 분원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키스트 강릉 분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는 AI에 기반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예측하는 모델을 자체 개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적의 생산 조건을 만들어 토마토를 생산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선보여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